안녕하세요. 십시일간 김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참으로 아름다운 강사님이시죠.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우리 이세희님이 알려주셨어요. 네, 네, 앞서 우리 질문 세 가지 안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형숙 대표님하고 작년에 인연이 되어서 어, 가깝게 지내고 있는 터에 이 십시일강을 계속 쭉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강의 요청해 주셨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좀 뒤로 미뤄야 되겠다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는 드릴 수 있겠다 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또 이렇게 냈을 때는 워낙 십시일강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한 3개월을 뒤에 제 일정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월 뒤에 걸린 일정이 오늘입니다. 바로 제가 5월 말이었을 거예요. 그죠? 5월 달이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래서 지금 십시일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이 큰 영광이고요. 제가 꿈은 15년 전에 강사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지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냥 집 직장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쯤이면 강사 준비를 해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왜 아직 준비를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왜 데뷔를 안 하셨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저의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었고 저에 대해서 용기를 내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시작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네, 시작을 하게 다음 릴레이 강사를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여기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에게 큰 선물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분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정찬근 대표님이세요. 찬근 대표님. 네, 그 정찬근 대표님은 최근에 저와 100일 습관 프로젝트를 함께 하셨던 분이신데요. 저희에게 큰 영감을 이렇게 주시면서 100일 습관 프로젝트를 제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응원도 해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습관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강사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찬근 대표님이시고요. 예. 네, 강사력이라는 책을 쓰신 멋진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향해서 하트를 날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네. 여러분 하트 한번 날려주시면 꿀팁이 아주 저는 투표하겠습니다. 쏟아집니다. 네. 여러분은 스피치에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표정은 어떻습니까? 내 목소리에 어떤 표정과 이미지가 담겨 있을까요? 네, 이 시간 스피치 강의를 통해서 자신감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피치의 달인 되기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벌써 한 7개월 됐네요. 1년 됐네요, 1년. 네. 나를 성장시키는 파워 스피치로, 네, 작년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이 말을 처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온 지가 7개월 됐죠. 네, 한 8개월 됐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를 소개를 잠깐 하고요. 아까 제가 질문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또 급히 제가 또 하나를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지방행정직 공무원 9급으로 시작을 해서 7급으로 마치고 명상 수련 트레이너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강사의 꿈을 꾸고
15년 만에 아까처럼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직장 다니다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스 트레이닝, 독서 코칭, 진로 코칭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독서 코칭 강사를 하면서 새벽에 운동하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는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기업 CEO 전략 스쿨 수료도 했고 프로 CEO 과정을 또 수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센터에서 자신감 업 커뮤니케이션 스피치를 통해서 함께 했던 분들이고요.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기업체 강의에 법정 의무 교육을 시작으로 꿈 비전 특강을 하면서 강사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병영 독서 코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과 함께 독서 코칭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그리고 자유학기제에서 아이들과 함께 진로 코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독서 모임. 예전에 그 허밍웨이라는 독서 모임, 나비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함께 했던 2016년도부터 했던 내용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센터에서 스피치 강의를 들었던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의 그 바인더 작성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몰 토크, 짝꿍과 함께 스몰 토크를 시작으로 스피치에 대한 어색함을 없애는 시간부터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하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저에게 질문 들어온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스피치 하면은요, 자주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떨림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저는 이렇게 떨려요. 앞에 나가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머리가 하얘졌던 분 계신가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쵸? 단톡방에 지금 써주시고 계신가요? 채팅방에? 채팅방에 써주시면은 제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떨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번째인데요. 지금까지 그 방법 항상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에 청중들 앞에 나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청중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바라봐주면서 그 에너지를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청중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제가 웃으면 청중들은 웃고요. 제가 떨려가지고 안절부절하면 그분들도 이렇게 안절부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따뜻한 미소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바라보면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의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미소로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겠죠. 그러면 게임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웃는 얼굴을 봤겠잖아요. 그래서 첫 아이스 브레이킹을 웃는 얼굴을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어떤 한 가지 스팟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강의 기법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제가 5년 전에 써먹었던 건데요. 복식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목소리에 대한 부분도 복식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복식 호흡은 뇌파를 차분하게 가라앉히죠. 복식 호흡은 어떻게 하죠? 아랫배를 충분하게 내밀었다가 당기면서 코로 들어온 숨이 폐를 지나서 아랫배 통로를 열어서 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분히 천천히 해주면
숨은 고르게 되고요. 안정감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하죠. 그래서 복식호흡을 해주면 긴장 완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단 여기에서 원고 준비는 철저히 해야 돼요. 원고 준비 철저히 하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으면 어때요? 내 스스로가 위축이 돼서 할 수 없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원고 준비 이거는 누구나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내가 시뮬레이션을 잘 하는 모습을 해주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은 신난다입니다. 아, 신난다. 해볼까요? 다 같이? 아, 신난다. 아, 신난다. 네. 송수영 대표님이 아, 설렌다 그 얘기를 해주셨을 때, 이거 제가 20대 때 써먹었던 방법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신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울했던 마음이 신난다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강의에서도 써먹게 되었습니다. 하러 가기 전에는 이 꼬마 얼굴을 기억해 주세요. 이 꼬마 얼굴을 보면서 기분 나쁜 사람 있나요? 네, 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 모습 표정으로 무대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는 네, 무대 오르기 전에 긴장될 때 이렇게 해서 웃는 모습으로 표정을 밝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목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를 위한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네, 제가 그동안 특강을 참 여러 번 했는데 그동안 특강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알려드린 적은 없어요. 항상 그 자신감과 자존감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중점적으로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좋은 목소리를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을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3가지 방법 중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나옵니다. 자, 복식호흡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목소리가 여러분 좀 어떤가요? 제가 하는 목소리가 가늘고 좀 약한 목소리인가요? 아니죠. 네. 저는 이제 명상 수련 트레이너 생활을 7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목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명상을 하기 위해서 복식호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상 지도를 하기 전에 체조를 가르쳐 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체조를 가르쳐 줄 때 구령을 붙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는데 이게 100명 앞에서 했어야 돼요. 100명.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가 앞으로 쫙 뻗어서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목에서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랫배 힘을 꽉 주고 아랫배 호흡이 되어져서 뻗어져 나가야만이 이 목소리에서만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아랫배에서부터 통과되어 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랫배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복식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숨이 어디까지만 들어오냐면요. 가슴, 폐까지만 딱 들어오고 횡격막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목에서만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빨라지거나 그 다음에 거칠거나 쉬죠. 예, 그래서 복식호흡을 해주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도 지치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식호흡과 함께하는 발성이에요. 자, 그러면 발성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데 이 목을 열지 않고 아랫배 힘 주지 않고 하면은요. 이렇게 하다 말거든요. 근데 복식호흡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마치 무엇과 같은가요? 성악가들이 높은 큰 소리를 앞으로 쫙 뻗어서
큰 높은 음역대에서 소리를 쫙 뻗어서 한참 동안 길고 쭉 뻗어나가는 그 소리 연상이 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발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발성이 복식 호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장시간 강의를 할 때,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분하고 말을 할 때도 오랫동안 안정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규 과정에 오면은 제가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복식 호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음입니다. 자, 발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요. 아, 야, 가, 갸, 고, 교, 구, 규, 그, 기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입모양은요. 모음을 만들어줍니다. 모음. 자, 그러면 자음은 어떻게 만들죠? 자음은 혀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낙, 닭, 밭, 삿, 찻, 캇, 탓, 행, 홍, 쿵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요. 내가 바르게 발음을 하려면 혀의 위치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모음을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손을요. 3개, 4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입을 크게 벌립니다. 세로로, 네. 세로로 벌려서 크게 벌려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입 모양이 크죠? 안 그런가요? 작으면 작게 들려요. 크면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아랫배에서 뻗어져 나오는 우렁찬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듣기에 소리가 쏙쏙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발음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강의를 하기 전에 조음기관을 풀어야 됩니다. 혀를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움직여서 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혀를 내밀어요. 내밀었다가 뻗어서 접어줬다가 그 다음에 속 안을 핥아주는 거예요. 예, 혀로. 그렇게 해서 혀의 움직임을 바로 잘 해야만이 발음이 꼬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나운서들이나 아니면 강사들 그리고 성우들은 매일매일 합니다. 안 그러면 꼬여요. 저도 하지 않고 하잖아요. 잘 꼬입니다. 그래서 복식호흡, 발성, 발음이 3박자가 잘 맞아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정규 과정의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스피치를 할 때 목소리의 크기, 깊이, 울림, 음색, 말의 속도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면 복식 호흡입니다. 네. 그래서 복식 호흡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명상 지도자 할 때 제가 했던 그 복식 호흡의 원리로 가장 쉽게 알려드리고요. 그다음 복식 호흡과 형식 호흡의 차이가 있는데 빠르게 보겠습니다. 형식 호흡은 폐활량이 적고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깊이는 소리가 안 나고 들뜨고 약하죠. 약하게 납니다. 그리고 말이 빨라져요. 말이 빠른 사람은 형식 호흡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복식 호흡은 뭐냐면요. 배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배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배를 밀었다가 당기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아랫배를 앞으로 쫙 밀어요. 밀었다가 당깁니다. 밀었다가 당깁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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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자, 이건 뭐냐면 장운동이에요. 장운동. 그래서 장운동을 통해서 이, 에, 아, 오, 우, 오, 아, 에, 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스타카토 발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게 5초, 10초, 15초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요, 호흡이 길게, 길게 할 때는 호흡이 길어지죠. 그래서 이때 아까처럼 장운동처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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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걸로 안 되고 천천히 호흡이 천천히 배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풍선 부풀어 오를 때 어떻게 오죠? 배가 천천히 부풀어 오르죠. 아랫배가 앞으로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배가 아랫배가 등 쪽으로 천천히 당겨지면서
붙는 거예요. 그리고 붙으려고 할 때 배를 힘껏 딱 수축을 하잖아요. 배 힘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얘가 어디로 갈까요? 배가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등 쪽으로 딱 붙었을 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면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부풀어 올랐다가 천천히 완충작용, 천천히 수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복식호흡을 하다 보면은 나의 말이라든가 속도가 조절이 되고요. 호흡이 안정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편안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자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허리를 딱 세워가지고 아랫배를 부드럽게 말랑말랑 해주는 장운동을 한 다음에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의식을 해주는데요.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파도가 들어올 때는 아랫배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등 쪽으로 붙을 때는 파도가 들어와서 뒤에 등 쪽에 코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등 쪽으로 당기면서 다시 더 이상 당겨지지 않을 때 앞으로 내밀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들여 마실 때는 배가 나왔다가 들여 마신다라는 뭐냐면 배를 그냥 내밀면 우리 몸의 신체 구조상 숨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등 쪽으로 당겨주면 숨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복식호흡을 해주면 발성호흡이 이게 가능해집니다. 5초간, 5초간, 10초간, 15초간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밤이라 제가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것은 스피치 원고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강사님들도 계시는데 처음에 강의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금은 PPT를 작성을 하고 또 내가 할 말들을 적죠. 그래서 이야기 전체 문장을 일단 만들기도 하고 또는 마인드맵을 통해서도 나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포인트 원고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 단어를 몇 가지를 쭉 적습니다. 적은 다음에 그걸 이야기에 살을 붙여서 연결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피치 원고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만의 스피치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은 이야기의 3단 구성을 통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면 나의 경험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청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가 3분, 15분짜리이다. 그러면 3분 스피치로 짧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시간짜리다. 그러면은 5분 정도 해서 앞부분이나 중간, 끝부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의 스토리를 스토리텔링으로 잘 꾸며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만의 스피치는 다른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꾸며줄 수가 없어요. 왜냐? 나의 경험은 나의 것으로 특별하기 때문에 나만의 스피치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여기 주코코맘님 계시는데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네, 감동적이었을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래서 이것 또한 나만의 스피치가 됐는데 나만의 스피치는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삶의 이야기예요. 나의 삶에 그동안 있었던 것을 어느 한 부분을 짧게 농축해가지고 한 사례만 딱 드는 거예요. 나열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한 사례만 짧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어렸을 때는 이랬고 그 다음에는 뭐 커서는 이랬고 뭐 이렇게 막 나열을 하면 사람들한테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렸을 때 딱 사건 한 가지를 딱 생각하거나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나의 스피치에 넣습니다. 어떻게 넣으냐면은 오감을 자극하게 눈 시각적으로 쫙 보일 수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자, 예를 들면 된장찌개를 끓인다 그러면은 보글보글 김이 모락모락 나고요. 빨간 고추를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청양고추를 넣고
그다음 두부를 좀 썰어 놓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다음에 구수한 향기가 난다. 예, 맛이 좋은 냄새가 난다라는 그거를 청각적인 자극. 그다음에 어때요?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은 촉각. 네,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가 양이 많으면 안 되고요. 어느 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청중들이 딱 기억에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나만의 스피치를 한 이야기를 가지고 끌고 나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해 나가면 되고요.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주제 경험 마무리 주제로 해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A, B, A-라는 게 있어요. A, B, A-. 자, 여러분 A와 B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A와 A-는 뭐죠? A에서 파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 서두 주제가 있어요. 서두 주제. 주제는 뭐냐면 네, 요즘에 지금 물 난리가 나서 정말 홍수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홍수 피해가 났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어떤 이야기 주제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산사태를 막고 그 다음에 어떤 축대, 재방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가 주제라면 그 경험을 산사태가 났거나 홍수가 났던 어떤 내가 삶에서 있었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장면만 이야기를 해서 나의 경험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웃의 경험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느 이야기의 스토리를 내가 가져와서 하거나 해서 경험담을 딱 넣고요. 마무리 주제는 뭐냐면 A-예요. 여기서 주제는 A고요. B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마무리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를 막고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내가 있는 환경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마무리 주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들어가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A, 주제가 먼저 나오고요. B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C는 C가 아니라 A-죠. 네, A-는 앞에 내가 언급했던 주제를 마지막에 A-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사람들한테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만의 이야기 3분 스피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릴 건데 지금까지 좀 눈치를 좀 채셨을 텐데요. 사람들에게 귀에 쏙쏙 들려오려면 아까 발성, 발음, 복식호흡 이런 걸 얘기를 했고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강조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강조법. 자, 강조법은 높임 강조, 낮춤 강조, 속도를 길게 늘려서 하는 강조, 그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하는 강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장음을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음이 뭐냐 하면은요. 탄생의 기쁨과 축복도 잠시. 네, 여기서 다른 게 뭐죠? 네, 탄생의 기쁨과 축복도 잠시. 탄생의 기쁨과 축복도 잠시. 제가 이렇게 안 했죠. 네, 그건 뭐냐면 탄생이라는 단어에 뒤에 세미콜론을 딱 붙이면 탄생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장음을 적절하게 붙여서 사용을 하면은 강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하거나 그 다음에 앵커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강조법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강조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요. 그런데 말을 빨리 하면서 막 빠르게 속사포처럼 막 쏘잖아요. 그러면은 들려오는 말이 한 5%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중에서 속도를 길게 늘려서 몸을 길게 늘려서 엄청나게 또는 물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2배에서 3배 길게 해주는 몸 길게 하는 강조법이지만 평상시에 잠시, 탄생의 기쁨 이런 식으로 1.5배 정도의 단어를 길게 해주는 장음을 사용을 해주는 것이 강조법을 익혀주시면 예, 다른 사람에게 쏙쏙 들려올 수 있는 스피치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40분까지 제 시간이 이제 허락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그 시간 내에 간단하게 핵심만 전해드렸고요. 이제 질문을 통해서 그 이외 것들을 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